여러분, 일주일 전인 1월 7일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훈안 실버 이틀 연속 상한가. 그때 가격이 8원 06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월 15일이죠.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원 90전입니다. 일주일 만에 2원 84전이 올랐어요. 상승률로 계산하면 35%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일주일 만에 35% 상승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다는 겁니다. 상한가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만큼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3일 연속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연속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이미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큰 파동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언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훈안 실버가 3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훈안 실버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훈안 실버는 중국 후난성에 본사를 둔 은생산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은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죠. 이 회사 주가가 왜 중요하냐? 이 회사 주가를 보면 은 시장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3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은 시장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중국이 은 수출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계 2위죠. 1위는 멕시코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은 광석을 가져다가 정제를 해요. 제련이라고도 하죠. 이 정제 기술이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가 캐낸 은도 있고 다른 나라 것을 정제해서 만든 은도 있어요. 이거 합치면 중국이 세계은 시장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뭘 했냐? 2026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을 허가제로 바꿔버렸습니다. 허가제가 뭡니까? 정부가 일일이 다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쿼터제였어요. 쿼터제는 뭐냐? 너는 올해 1000톤까지 수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주는 거죠. 근데 허가제는 다릅니다. 정부가 하나하나 심사해서 허가를 내줘요. 사실상 수출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간단합니다. 중국 자체에서 쓸 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 만들어야죠. 전기차 만들어야죠. 반도체 만들어야죠. 이 모든 것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은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은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0년에는 5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900톤밖에 안 남았어요. 5년 만에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매년 1000톤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900톤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데 할당돼서 예약된 거예요. 공장에서 이미 주문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은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럼 세계 시장은 어떻습니까? 세계은 생산량이 연간 얼마나 될까요? 대략 8억 온스입니다. 그리고 2차 재활용에서 나오는 게 2억 온스 정도 돼요. 합치면 10억 온스죠. 그런데 소비량이 얼마냐? 11억 온스에서 12억 온스입니다. 1억 5천만 온스가 모자라요. 매년요. 매년 1억 5천만 온스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중 재고를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십니까? 8억 온스 이상 줄어들었어요. 1년 생산량보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재고가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르죠. 당연합니다. 물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은은 생산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은 대부분 부산물로 나옵니다. 부산물이 뭐냐? 다른 광물을 캐다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구리를 정제하면 은이 나옵니다. 아연을 정제해도 은이 나와요. 금을 정제해도 은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부산물로 나오는 게 전체 은 생산의 75%나 됩니다. 4분의 3이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은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리 가격, 아연 가격, 금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은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온스당 30달러에서 8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몇 달 만에요. 170% 상승이에요. 그런데도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구조적으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중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중국 제조 2025. 이게 중국 정부의 핵심 전략이에요. 모든 첨단 산업을 국산화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이 모든 것을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업들이 뭘 필요로 합니까? 은입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 만드는데 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8g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 연간 몇 장 만드는지 아십니까? 수억 장입니다.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 중국이에요.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은이 20g에서 50g 들어갑니다. 큰 차는 1kg까지 들어가요. 중국이 전기차를 연간 몇 대 만듭니까? 수백만 대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 중국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7년부터 뭐가 나옵니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과열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화재가 나죠. 그걸 막으려고 개발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고체 상태로 만들어서 과열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차 한 대 만드는데 은이 1kg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고 있죠. 2027년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그럼 은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반도체로 갈수록 은선이 많이 들어가요. 5나노 이하 반도체 만들 때 은선을 씁니다. 은이 전기 전도성이 제일 좋거든요. 지구상에서 은보다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금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 모든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으로요. 구조적으로 은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선물 시장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은 가격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뉴욕 코맥스죠.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은 선물 가격이 결정되면 그게 세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뭐가 달라졌냐? 상하이 은 시세가 뉴욕 코맥스보다 높아졌습니다. 항상요. 보통은 선물 가격이 더 높아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선물은 미래 가격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상하이 현물 가격이 뉴욕 선물 가격보다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현물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은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더 주고라도 사가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코맥스가 증거금을 올렸어요. 12월 초에 10%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13% 올렸어요. 합쳐서 23% 인상이에요. 왜 올렸을까요? 현물 인도 요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선물 거래는 대부분 현금 결제예요. 98%가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실제로 은을 받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현물 인도를 요구하는 사람이 폭증했습니다. 왜? 은이 귀하니까요. 당장 확보해야 하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공장 돌리려면 은이 필요해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도 마찬가지죠. 은이 없으면 생산이 멈춥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공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얼마든 사야 합니다. 필사적으로요. 이런 기업들이 현물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요. 이게 현물 시장을 더욱 빡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영국이 은 가격을 결정했어요. 뉴욕 코맥스, 런던 금속거래소, 여기서 정한 가격이 세계 기준이었죠.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상하이가 주도권을 가져갔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이 세계 최대은 생산국이고 세계 최대은 소비국이기 때문입니다.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사용도 제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죠. 게다가 중국은 현물 거래가 기본이에요. 서구는 선물 거래로 가격을 조작할 수 있었어요. 종이로 된 계약서만 오가니까요. 실제 은이 오가는 게 아니라요.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실제 은이 움직여요. 진짜 현물이 거래되니까 가격을 함부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은 시세를 보면
다음날 뉴욕 가격을 예측할 수 있어요. 상하이가 선행 지표가 된 겁니다.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상하이 시세를 보면 내일 뉴욕 가격을 알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신호. 이건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예요. 뭐가 구조적이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지난 5년간 데이터를 보십시오. 공급은 매년 거의 똑같아요. 10억 온스 내외입니다. 근데 수요는요? 계속 늘어났어요. 5년 전에는 공급이 수요를 충당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매년 1억 5천만 온스씩 모자라요. 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첫째, 은은 생산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부산물로 나오니까요. 둘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요. 셋째, 중국이 수출을 막았어요. 세계 시장의 공급이 더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은을 절감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은을 적게 쓰는 기술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기술 개발 속도보다 수요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기술이 조금 발전해도 수요가 그것보다 더 빨리 늘어나니까 결국 은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은을 대체할 물질이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은만큼 좋은 금속이 없어요. 구리를 쓰면 되지 않냐고요? 구리는 은보다 전도성이 떨어져요. 고급 제품에는 못 씁니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데는 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 은 시장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이 저평가됐어요. 온스당 20달러에서 30달러 수준이었죠. 왜?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억눌렀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해요. 현물 인도 요구가 폭증하면서 진짜 가격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은의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요?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정상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온스당 1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80달러인데 말이죠. 두 번째 전략. 중국 시장을 주시하십시오. 이제 은 가격은 중국이 결정합니다. 상하이은 시세를 매일 체크하세요. 상하이가 올라가면 뉴욕도 따라 올라갑니다. 시차가 하루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를 보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도 중요해요. 중국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시장에 은이 더 부족해지죠. 가격이 더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이 규제를 풀면요.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규제를 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중국 자체에서 은이 부족하니까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이 모든 산업이 중국의 국가 전략이에요. 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들이죠. 중국이 이걸 포기할 리 없습니다. 세 번째 전략,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십시오. 은 가격은 단기적으로 등락할 수 있어요. 어제도 이틀 연속 하락했죠? 코맥스가 증거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청산하면서 가격이 빠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는 명확합니다.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큰 그림을 보세요. 지금 시중은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중국은 900톤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재고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1, 2년 내에 재고가 바닥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하죠. 지금 훈한 실버가 3일 연속 상한가 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투자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증거금이 더 오르면 청산 매물이 나올 수 있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수요가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 시대가 오고 있죠.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은이 필요해요. 대체할 물질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8원 06전에서 10원 90전까지 올랐어요. 35% 상승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아직 초입니다. 더 갈 겁니다. 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니까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늘어나지 않아요. 재고는 바닥나고 있고요. 중국은 수출을 막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제가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보와 분석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은시장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 현물 시장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어요. 서구에서 중국으로 가격 결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공급 중심 시장에서 수요 중심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런 큰 변화예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일주일 전에 제 영상을 본 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했을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주일 만에 35% 수익이에요. 물론 모든 분이 투자하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최소한 인식은 하셨을 겁니다. 은 시장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식하십시오. 은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후난 실버 3일 연속 상한가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시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으실 수 있습니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재고 5,000톤에서 900톤으로 감소, 세계은 재고 5년간 8억 온스 감소, 연간 공급 부족 1억 5천만 온스, 중국 수출 규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설마 하면서요. 아니면 행동하실 수도 있죠.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드린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도 데이터에 기반한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은 시장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난 실버 3일 연속 상한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파동이 올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35% 올랐어요. 다음 일주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정보는 드렸습니다. 분석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공부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후난 실버를 보십시오. 중국 은 시장을 주시하십시오. 상하이 은 시세를 매일 체크하십시오. 그게 내일 뉴욕 가격을 알려줄 겁니다. 정보가 돈입니다. 제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